원래 시작할 때 구조화 변호사를 통해서 구조화 변호사님으로부터 이 4.10 부정선거가 어떤 식으로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들으려고 했는데 오늘 주된 연사 중에 한 분인 그 박주현 변호사와 함께 구조화 변호사도 지금 법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주현 변호사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두 분들은 나중에 말씀을 듣도록 하고 시작에 앞서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완전한 도둑이라고 할 수 있는 선관위의 정체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부분으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얘기가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오늘 모두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2023년도에 11월 달쯤에 대한민국의 너무나도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선관위 직원들이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어요. 이건 너무나도 끔찍스러운 일입니다. 그 말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바르게 선거할 생각은 안 하고 선거 관리가 아니고 이건 선거 조작을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들이 일주일씩 보스턴, 몬트리올, 전 세계 곳곳을 다녔습니다. 대만에 가서도 일주일 있었는데 대만 가서 수개표 하는 거는 배우지 않고 일본에서 투표 용지에다가 연필로 쓰는 이런 거는 하지 않고 가서 무엇을 하고 자빠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인간들을 대한민국에서 몰아내야만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 전부터 계속해서 선관위의 이 부정뿐만 아니라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왜 이들이 부정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이런 구조적인 부정이 드러날 텐입니다. 오늘은 여태까지 계속해서 정황 증거들을 얘기했는데 결국은 선관위의 서버 이것들을 하면 이거를 감리를 하고 드러내면 이것만으로 충분히 부정선거 증거들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전광 목사님께서 특별히 킨트를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이 데이터를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그 데이터를 보니까 얼마만큼 엉터리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인보다 투표소가 많다. 이건 오늘 저 울지신분 그걸 보니까 북한에서는 100%인데 대한민국은 드디어 북한을 넘어섰습니다. 112%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산적으로 어떻게 볼 건가 세계 최고의 전문가를 할 수 있는 우리 장재현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이 전산 조작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현 박사입니다. 저 오늘 목사님께 먼저 신고드립니다. 저 목사님이 이제 정황증거하고 했는데 제가 첫 기자를 만난 날부터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저 수학으로 이놈들을 내가 증명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엊그제 하나님과 예수님이 초등학교 5학년 산수 문제로 수학으로 제가 증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빼도 먹도 목사님 말씀하시는 빼도 박도 못하는 바둑의 묘수풀이 초등학교 5학년 수학 문제로 이놈들이 나한테 걸렸습니다. 지금부터 딱 한 페이지 갖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그래서 제가 이번에 쓰는 용어는 영어로 프로드, 사기입니다. 사기인데 초등학교 5학년 확률 문제로 이놈들이 사기쳤는데 제가 지금부터 거꾸로 그놈들한테 역으로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저는 육군사관학교 나왔고 미국에서 1990년에 컴퓨터 사이언스 박사를 받았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는 프로그램도 많이 짜지만
수학과에 와가지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뭐 엑스트라 엘지브라 그래가지고 수학과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수학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좌우지간 그 덕분에 이번에 이 부정선거에 이 초등학교 5학년 확률 문제로 이놈들 바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 넘기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일 그 잘못된 생각이 보수는 사전투표를 하니 적게질 수밖에 없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국회 선전선동입니다. 이거 속으면 안 되지, 그죠? 왜냐하면 유권자 수가 10만에서 20만입니다. 우리 보통 저 대통령 지지율 할 때는 1000명 조사합니다. 1000명. 그 다음에 이재명이 하고 원희룡이 붙을 때는 10만 명 중에서 500명 해서 48%, 46%입니다. 이게 10만 명이 한다는 거는 이게 통계학의 이제 대수의 법칙인데 아침에 하나, 점심에 하나, 그 다음날 하나 투표율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대수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1+1은 2하고 똑같은 법칙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는 본투표가 약 한 55대 60, 그 다음 사전선거가 한 40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본투표 이기는 사람이 100% 사전 요번에 이기는 겁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네, 이거 진리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졌는데 그 다음 장. 요게 이제 제가 한 달 전에 선관위 조직 전체 중에서 컴퓨터 조직이 있습니다. 정보관리과라고 있고 국이 있고 거기에 3개 과가 있는데 3개 과가 이제 하드웨어 과입니다. 선관위도 전국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 이제 망도 해야 되고 서버 고쳐야 되고 그런 이제 하드웨어 움직이는 과가 있고 지금 요 전산 조작하는 정보 운영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몇백 과는 해커가 오나나 안 오나 해서 정보 보호과가 있습니다. 그 정보 운영과가 이제 수업하는데 그 중에서도 전산 정보 여기에 이 5명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우리 저 총선에 썼던 프로그램 이름이 선거관리 시스템 7자입니다. 그게 이제 2명 보면은 제외 있지 않습니까? 제외. 그 해외에서 이제 투표하시는 분들이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자유통일당 그 관리하는 게 이 5명이 요번에 이 전산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그냥말로 조작한 겁니다. 그 다음 좀 중요하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전산 조작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50명의 국회의원이 바뀐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 장 이제 여기가 이제 제가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이제 사전투표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98.2%가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도 말이 안 되지, 그죠? 예. 근데 그 중에서 뭐 전라도 이런 거 좀 빼고 서울, 부산, 대전, 울산, 제주, 세종, 경기, 인천에서는 몽땅 1555대 빵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제가 거꾸로 이제 노태하기하고 사무총장 김영민한테 거꾸로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수학 문제를 거꾸로 지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되면 동전으로 돌립니다. 동전하고 주사위를 던져서 확률을 배웁니다. 지금 초등학교 5학년생이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 이게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지금 이제 수학입니다. 그리고 확률 개념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초등학교 5학년. 거꾸로 지금 1550군데가 다 이기려고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들 지금 다 계산할 줄 압니다. 2분의 1 똑같이 민주당이니까 이겼다 2분의 1 또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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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5번 하면은 이번 사전선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맞지, 그죠? 자, 지금부터 노태하 놀지 말고 풀어봐. 노태하고 김영빈은 이제 2분의 1은 소수로 말하면 0.5지 않습니까? 그죠? 노태하기하고 김영빈이는 지금부터 집에 가지 말고 사무실에 앉아서 이 유튜브 보면서 너 임마 0.5 곱하기 0.5 곱하기 0.5 곱하기 0.5 곱하기 0.5 곱하기 0.5를 1550번 해 하면서 너 죄를 너가 알아야 돼. 알았어? 그게 이건 이 계산기는 안 나옵니다. 0.5 곱하기 0.5 몇 번 하면 안 나와. 컴퓨터로도 계산이 안 돼. 다른 사람 말고 노태하고 김영빈이는 0.5 곱하기 0.5를 1550번 해. 그리고 밤새도록 해도 너 틀리면 안 돼. 그리고 그 확률을 국민한테 보고를 해. 왜냐? 네가 만든 거야. 인마 1550번 이겼다고. 이게 초등학교 5학년 문제야.
노태학이하고 김영민이 너 계산을 해. 그리고 국민한테 발표를 해. 지구상에 없는 확률을 만들어낸 놈이 노태학이하고 김영민입니다. 이 새끼들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그죠? 저는 이 확률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노태학이하고 김영민 너희가 당연히 생명 걸어야 되는 거고 일단 확률을 계산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보고해. 0.상식적으로만 0.00000000000이만 50개 넘어가야 돼. 그리고 계산해서 보고를 해. 그게 요번에 사전 결과라고. 초등학교 5학년 문제 임마 그것도 못 풀어. 0.5 곱하기 0.5 곱하기 1550번 해서 국민들한테 보고를 해. 알았어? 생명 걸었어. 너 생명 걸어 임마. 새끼들 말이야.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뭐 멍한 줄 알아? 새끼들 사기도 한 번 치면 되지 또 사기쳐? 즉 이놈들이 계산 못하는 이유가 전산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1550배 빵이 나온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전산 조작을 하기 전에 초등학교 5학년 확률 문제로 그놈들은 나한테 줬습니다. 그러니까 전산 조작하기 전에 초등학교 5학년 수학 확률 문제로 노태학이하고 김영빈 너 나한테 설명하고 전 국민한테 설명해 임마. 이거 초등학교 5학년 문제야. 너 이거 전산 조작하기 전에 확률부터 너 계산해갖고 와 국민들한테 0.5 곱하기 0.5 곱하기 1550번 해 이 새끼야. 직접 풀어봐 손으로. 이 새끼들 5천만 국민을 갖고 놀아 이 개새끼를 죽여버렸다고. 생명 걸어. 나 생명 걸어. 막 컨트롤하면 안 돼. 계산이 안 되고. 초등학교 5학년 문제야 임마. 0.5 곱하기 0.5 곱하기 0.5 곱하기 0.5를 1550번 해가지고 대한민국 5천 국민한테 보고해. 국민의 명령이야 이 새끼야. 해 임마. 나는 생명 걸었어. 네가 풀어 임마. 풀고 네가 풀어. 네가 만들었잖아 임마. 1550배 빵으로. 초등학교 5학년 산수 문제야 임마.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저는 생명과 이게 초등학교 5학년 이게 사기를 치더라도 초등학교 5학년 확률 문제 갖고 사기 쳤는데 저한테 걸린 거야 이제 수학으로 초등학교 5학년 산수 문제 가지고 이런 새끼들 정말 영어로 까땜 불시시 그죠? 간단하게 이게 결론입니다. 수학으로 이놈들이 낮아졌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수학 문제 제 말 일리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지금까지 이놈들 그 조작된 거 그냥 샘플로 그래프만 몇 장 보여주고 끝내겠습니다. 계속 이게 2020년도에 그 김태우 후보가 이긴 겁니다. 이 그래프 정상같이 보이지 그죠? 이기고 지금 같은 동네니까 이겼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진 거 보여주겠습니다. 김태우가 이래 진 거예요. 이게 이해됩니까 여러분? 사전선거에서 이만큼 벌려놓고 이놈들이 그냥 저 텔레비하고 신문에다가 드디어 윤석열 정권 신발이 왔다. 드디어 민심이 움직인다. 광고로 때려가지고 하니까 울산에 김기현이가 그냥 사표 내고 울산 가고 비상대책 갔잖아. 그죠? 이놈들이 목사님 말한 대로 국회 지령 받아가지고 전산 조작으로 이만큼 벌려놓으니까 그 목사님이 정확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동을 하니까 그냥 이게 바로 조작인 그리 말이 안 되지 그죠? 네. 그 다음 김근식이도 10군데 이기고 졌어. 그 다음 넘어가고 이현주는 한 군데 이기고 9군데 졌어. 근데 사전에도 이렇게 벌이 된 거야. 이현주가 지금 당선자인데 22대 뺏기 닮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야 이현주는 정말 쪽팔리다. 전산도 해놓고 뭐 국회의원 된다고. 그 다음 전현희도 또 국회의원 된다고. 보세요. 사전선거만 이만큼 다 벌려놓은 거야. 아까 뭐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산 오로지 사전선거만 조준 거야. 그러니까 확률이 아까 있잖아요. 0.5 곱하기 0.5 곱하기 1550원 만들어 놓으니까 이 그래프가 다 나오는 거야. 이게 수학으로 일단 사기 쳤으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그 다음 구자령도 다 이겼어. 또 벌렸어. 예. 사전은 무조건 벌리고 보는 거야. 무조건 이겨놓고. 그 다음 원희룡이도 한 번 더 할게요. 이천수 축구 선수랑
한 100일 동안 하루 15시간 악수하고 엎드려 절하고 사진 찍고 개항을에 있는 분들이 원희룡이를 이기게 만들었어요. 2,000표 이게 본투표 이기면 사전투표 이기네 그랬죠? 지구의 법칙이라고. 근데 이놈들이 11,000표를 벌려버렸어. 이게 무조건 이놈들 사전만 맞는 거 이렇게 보자. 이렇게. 어제 저 이봉주 박사랑 같이 유튜브 찍었는데 이봉주 박사 그러더라고. 야 원희룡 너 이것도 맞추지 못하면 너 다음 대선 되겠냐고. 아니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이봉주 박사가 얘기했어. 그 다음 장 이게 또 진성준이도 박민식인 거 넘긴다. 그 다음 장 빨리빨리. 이게 이제 일부러 추미애가 어제 이제 땅이 국회의장 떨어졌는데 추미애가 강일동 하나 이거 다 졌어요. 에? 근데 그 다음 장 근데 그래가지고 사전투표를 또 이제 얘네들은 주특기가 저살해가지고 벌려놓는다 양쪽에다. 그래가지고 강일동하고 두 번째다가 이렇게 벌려놓으니까 이게 아까 고전 잠깐 전에 저 추미애하고 이용하고 표 차이가 1200표 차입니다. 5만 표 중에. 에? 목사님 5만 표 중에 1200표인데 예 목사님 그러니까 원래 15,000표를 이겼어 얘가. 근데 추미애한테다가 그냥 17,000표를 주니까 이길 수가 없지 그죠? 한 동네 이겨가지고 전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제 목사님 화나지 그죠? 그 다음 장 이거는 제가 원래 이제 그래프만 보여주고 안 하려 했는데 아까 그 박사님처럼 저도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나왔으니까 추미애 저 경기도 하남 신장 일동에 인구수가 6,950명인데 18세 미만 빼야 되잖아 그죠? 빼고 나니까 6,467명이 투표를 해야 돼. 근데 선거 결과가 7,179명이야. 목사님 이거 보시니까 이런 게 몇백 군데. 근데 그게 이유가 이거 벌리잖아 그죠? 이게 벌리는 게 얘네들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되게 쉽게 설명할 테니까 3의 배수면 더하기를 해요 공짜로. 1, 2, 3 더하기 4, 5, 6 더하기 15,000표는 3의 배수지 그죠? 15,000표 되면 또 더하기를 해. 15,003 더하기 15,006 더하기 3만 표도 3의 배수지 그죠? 그럼 3만 표 되면 3만 1 3만 3 되면 또 3만 4 3만 6 되면 1 그 더하기 1이 오후 6시에 투표 시작해가지고 새벽 2시 끝날 때까지 더하기 1이 계속 갑니다. 그 더하기 1이 합쳐가지고 평균 내니까 10,000표에서 12,000표예요. 프로그램으로 꽤 더하기 3회 배수 될 때마다 더하기 되는 그러니까 더하기 1이 합치니까 12,000표 15,000표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이거 일부러 이게 앞으로 이런 게 목사님 한 500군데가 넘어. 선관님 대답 못하니 가만히 있는 거야 아직까지. 이제 좀 더 제가 하여튼 제가 이만큼 내가지고 바로 검찰 갖다 줄 겁니다. 이만큼 갖다 줘가지고. 그 다음 장 빨리빨리 할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아주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김은혜 후보가 아슬아슬 다 이겼는데 다 졌어. 근데 송파병에 김대 졌고 얘는 이겼어. 이유가 마지막에 본투표에 윤석열 대통령처럼 본투표에 한 55% 6% 나야 돼. 59% 60% 나온 거야. 그러니까 선거를 되게 잘해. 그래서 김은혜 후보하고 나경원 후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보수가 지금 같으니까 당일날에 엄청 나온 거야. 하늘이 도와준 거죠.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본투표에는 이것만큼 차이 났는데 억울한 안 될 것 같으니까 본투표에 많이 나가지고 케이스가 바로 김은혜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운동 열심히 한 거지 그죠? 이게 영수증입니다. 이렇게 벌렸는데도 이겼어. 이게 김은혜 후보입니다. 그 다음 장 이게 계속 넘겨. 이게 제가 직접 그제 이천에 송석준 국회의원을 직접 만났습니다.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넘겨줘요 계속. 그래서 이게 송석준 의원이 지금 3선에 됐는데 투표하는 내내 가끔 발딱발딱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또 한 장 더 오케이 수도 송석준 후보가 저는 처음 뵀는데 이제 뭐 행시 출신에다가 미국에서 미주리 박사예요. 금방 이해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법칙 다 하는데 본투표에서 56대 44 12%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지역 관리를 엄청 잘한 거죠. 12%니까. 그러면 대수의 법칙에 따르면 사전투표도 12%를 그대로 가는 게 하늘의 법칙이야.
근데 이놈들이 조작을 해가지고 거꾸로 53대 46으로 바꿨어. 그래가지고 이 송석준 후보가 그냥 텔레비 보면서 가슴 발딱발딱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5점 차이를 3점 차이를 가까이서 이겼어요. 그래서 의원님한테 의원님 4년 후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요번에 서울은 3회 배수 3, 6, 9할 다 줬고 경기도는 4, 8, 12 4만 될 때 1 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산수로 말하면 3 더하기 1이니까 20%, 25% 되는 거죠. 3표 더하기 1이니까 그럼 4표 나가니까 확률로 보면 25%고 경기도는 4 더하기 1을 했기 때문에 20%입니다. 그래서 내가 송 의원님한테 서울식으로 5%가 이거 더 줬으면 아마 떨어질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송 의원님이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났는데 그래도 IT 하니까 다음 주라도 당장 그 안철수도 좀 만나고 이 대책위를 세겠다. 근데 결과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처음 국회의원 만나가지고 이거 보고 아주 기대를 했습니다. 실제로 말로만 들었는데 이거 보이는 걸 처음 본 거야. 아, 이거 심각한 건 알았는데 결과는 좀 더 어떻게 행동할지 저도 잘 모르고 그 다음 잘 빨리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소후보도 자기가 졌는데 딱 한 군데 지고 다 이겼는데 고소후보가 전화 왔습니다. 아, 선배님 그러면 이거 사전선거 안 가고 한 게 지난번 지방선거 때 그 시장선거를 어떻게 됐냐고 저한테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이게 사전투표 벌린 게 없지 그죠? 네. 벌린 게 없으니까 이겼지. 그러니까 조작만 안 하면 보수가 이기는 거야. 이거 벌린만 안 하면 응? 이게 정당 그래프 이해되시죠? 예, 뭐 공부 잘할 필요도 딱 보면 알아야지. 벌려졌냐 안 벌려졌냐 사전에서 그래서 이긴 겁니다. 그 다음 자 이기재 사전에서 안 벌려졌죠? 그 이기는 겁니다. 안 벌려지면 이기는 거야 무조건. 그 다음 자 이현재 사전에서 안 벌려졌죠? 이긴 겁니다. 사전에서 벌어졌다 무조건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 자 목사님 재밌죠? 사전선거에서 안 벌어지면 무조건 이기고 이 새끼들이 북한의 명령받고 해놓으면 벌어지고. 오케이. 그 다음 자 자유통일당은 얼마나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발표한 거는 우리가 진 걸 얘기했잖아. 저쪽 많이 준 것만 얘기했잖아요. 그 자유통일당 뺏겼기 때문에 뺏긴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넘기고 이게 목사님 이게 130만 표가 왜 무효표가 나오냐 하면 컴퓨터 이론으로 말하면 제가 저놈들이 우리 표를 선거를 할 때 지역구하고 비례도 2장 받지 않습니까? 2장 받는데 저놈들은 투표수에 관계없이 빨리 끝낼게요. 관계없이 3에 3 더하기 그냥 공짜 하나씩은 계속 더 주잖아 그죠? 공짜표를 하나씩 다 주다 보니까 비례대표는 안 맞는 거야. 더하기가 최종에 이해되시죠 목사님? 일단 비례대표 말고 이쪽만 더하기를 계속 했으니까 비례대표는 표는 2장은 받았는데 이만큼 더 나잖아. 그 비례대표 없는 거야. 에라 모르겠다고 일단 대충 130만 꼭 가지거든요. 그래야지 선거를 똑같으니까. 기타에다 넣었어 기타에다. 예. 그래서 이게 130만 표는 그냥 목사님 내일이라도 당장 야 130만 표 내 눈으로 보게 갖고 와라. 그럼 내가 100억 줄게. 못 갖고 옵니다. 없어. 130만 표 없어. 이거 무효니까 수익도 갈 거 아닙니까? 수익 가기 전에 내일에 보여라. 내가 100억 줄게. 못 갖고 옵니다. 없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대한민국 얼마나 똑똑한 국민인데 이거 가가지고 도장 3번 찍고 이런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바로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 장 마지막. 그래서 원래 자유통일당은 종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왼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61%가 넘어갔어요. 이놈들은 계산하게 되면 자유통일당 미워가지고 나누기 3을 한 거야. 그러니까 3표만 나면 1, 6만 나면 2, 9만 나면 3. 왜?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30만 표 같으면 10만 표 확 주는 거야. 왜냐면 나누기 3하니까. 그래서 나누기를 했기 때문에 확 써지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지금 이제 64만 표인데 기본적으로 150만 표가 되는 거야. 근데 이 표가 어디 목사님 이게 뺏겼잖아 그죠? 컴퓨터를 뺏기면 누구한테 줘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더하기가 맞지 않습니까? 자유통일당 뺏어가지고 조국이 다 줘버린 겁니다. 우리만 뺏긴 게 아니고 뺏어서 줘야 돼. 그래야지 더하기가 되잖아. 그 투표수가.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네. 저 여기까지 하고
조만간 이 자료를 가지고 검찰 찾아가서 직접 검사한테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아까 추미애 나온 그 하남에 왜 가밀동에 그랬느냐, 가밀동이요 2020년 4월 20일부로 분동이 된 데입니다. 분동이 돼서 마지막에 분동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에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난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북동이었는데 감북동하고 가밀동으로 분동이 됐어요. 저번에 좀 설명해. 아니 저 8번이요. 7번하고 9번 사이에 8번이 있어야 돼. 8번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원천 무효입니다. 이거 잘못됐지 않습니까? 아예 그냥 여기 기타에도 한 개도 없어요. 무효, 기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여러 다음에 이어지는 발표에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날 겁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선관위, 중앙선관위원회에서 노조위원장을 지내신 한성천 위원장께서 직접 현장에서 본 것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제가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을 2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선거 정황을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뭐고 하면은, 제가 감기 몸살이 걸리가 엄청 좀 약합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일어난 부정선거 사실입니다. 부정선거 사실을 알고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그 대응책을 찾아야 부정선거도 없애고, 그리고 선관위도 선거무효소송에 패소를 해서 그야말로 선관위를 해체하든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장 박사님 하신 것은 정황점거입니다. 만약에 소송이 붙었다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오해하실 분이 계실 건데, 소송의 증거 자료로 서해지질 않습니다. 참고만 할 뿐이지. 즉, 실제 직접 증거가 없으면은 이런 증거는 전부 무효가 됩니다. 사실은 4월 10일 전국 선거 무효 소송에서 그 소송에 진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 선거 무효 사유고 뭐가 선거 부정이 되었는지를 모르고 싸웠습니다. 중요한 부분 다 빼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너무 강조를 하고 싸웠습니다. 비참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면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 저는 바르게 말씀드려야 여러분들이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제가 좀 냉정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올려보십시오. 예. 또 다음 방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1번에서 9번까지입니다. 1번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사용 위반, 전자개표기 사용 위반, 해킹 및 혼표 발생 위반, 사전투표 관련 법 위반, 불완전한 바코드 사용 위반, 투표용지 1년 번호 사용 위반, 개표 창간 원칙 위반,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 삭제 선거법 위반, 아홉 번째는 선거 무효 사유. 이렇게 9가지를 시간 15분 내에 제가 알려드리려면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1번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사용 위반. 사전투표 발급기를 사용하면 위반이 되게끔 선거법을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저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와 전자투표기를 제작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것이 공직선거법 부칙5조 공직선거법 278조에 의해서 사용하고 제작하고 사용하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는 방금 이야기한 두 장비보다 더 엄밀하게 선거법을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148조 사전투표법 설치에 의하면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 법 조문과 규칙 조문에도 일체 사전투표용지 발급기에 대한 보안 규정 및 절차가 없었습니다. 해킹 및 조작을 어떻게 막을 거냐? 전자개표기하고 전자투표기는 있는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평등권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 위반했다.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헌 법률 제척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을 하는데 재판부에서 기각을 하면은 헌법 소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헌법 소원을 했는데 위헌이라고 결정된 불합치 판정이 날 겁니다. 위헌이라고 되면은 그 선거무효 소송은 원고 승인입니다. 두 번째로 전자개표기 사용 위반.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요. 선관위는 선거법상 전자개표기와 전자투표기를 제작,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전자개표기가 개표장에서 작동되고 돌아갈 적에는 그 기계가 법률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법률행위. 법률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직선거법 부칙입니다. 부칙5조. 부칙5조에 보면 조문명이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입니다. 개표만 전산조직을 한다는 제목을 달아놓고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전자개표기는 1항에 가서 선거의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어떤 선거에만 사용하느냐? 재선거, 보궐선거, 정원선거, 연기된 선거 4가지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사용했지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적은 4가지 선거에도 또 단서가 붙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교섭단체를 둔 정당의 협의를 받아서 사용해라. 중앙선관위가 20년 동안 협의를 받아가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2항에 가서 전자개표기에 사용할 운영 프로그램을 항상 제작, 보관,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보안 규정을 만들어 놓고 섬에서 개표장에는 전산 전문가를 위촉해서 서도록 하고 기타 선거관리 규칙을 만들어라. 강행 규정을 뒀어요. 중앙선관위가 지금까지 선거관리 규칙을 2002년부터 지금까지 22년 동안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만들지를 않고 불법 사용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해도 그 선거 자체는 무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몰라서 사업을 잘못해서 짓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전자개표기에 관련해서 중앙선관위가 제작 개발했습니다. 그 공문을 보면은 명확하게 전산조직으로 개발 제작했다 되어 나와 있고 국민들에게 계도 공문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전산조직으로 계도 공문을 국민들에게 뿌렸고 그 다음 2000년 12월 19일 개표 전에 KBS 방송국을 통해서 전자개표기에 대한 사항을 공시를 했습니다. 공시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은 전자개표기라고 사용을 해야 서로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나서는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을 속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도 속임을 당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하든 전자개표기를 하든 그거는 전산조직입니다. 전자개표기는 구성된 부분이 두 부분입니다. 하드웨어 투표지 분류기, 소프트웨어
운영 프로그램입니다. 명확한 전산 조직이고 조달청 공표 자료에도 명확하게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중앙선관위가 빼도 박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전자개 필기를 선거무효소속에서 어떻게 했느냐? 대법관들이 선거 전자개 필기를 모르겠습니까? 전산 조직을 기계 장치를 하면서 사기 판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이가 대통령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지요. 저처럼 중앙선관위에서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 넘어갑시다. 해킹 및 혼표 발생. 해킹은 아시지요? 네. 혼표는 모를 겁니다. 해킹에 의해서 일어난 현상이 혼표와 무효표가 생깁니다. 혼표는 뭐냐 하면은 1번 표가 2번, 3번, 4번 기타 후보자 표로 분류가 됩니다. 계산도 그 후보자 표로 분류가 됩니다. 또 무효표가 1번, 2번, 3번 분류된 표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해킹 조작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전산 조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에서 2003년 1월 27일 저는 중앙선관위 피고 참관인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해보니까 혼표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 전에 저하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전자개표기에서 혼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은 그 선거를 무효 선언하겠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완벽하게 이제 전자개표를 고쳐놨으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다. 그런데 2003년 1월 27일 날 법원에 가서 보니까 혼표가 제 눈앞에서도 12매가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법정에 연락을 해서 해보니까 서울시만 70여 나왔어요. 그래서 중앙선관위에 가서 투표지 검증조서를 내라. 한번 보자.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도 그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되시면은 그거를 조회해가지고 찾으면 다 나옵니다. 제가 7개 선관위를 어떻게 법원을 통해서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혼표가 312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무효표가 102명이 나와가지고 토탈 412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를 찾아가서 무효선언해라. 부정선거했으니까. 그래 저를 가만두겠습니까? 죽여야지. 저가 죽으니까. 먼저 선수 쳐가지고 제가 나가 떨어져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21대 총선에서도 혼표 나왔습니다. 부역은 선관위 개표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 후보자가 그때 당선됐습니다. 그분이 당선돼도 이거는 뭐야? 다시 수사를 했으면 사전투표랑 전자개표기 부정사건이 전부 다 해결됐습니다. 그분이 배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개표 참관인 철저히 교육하고 사전에 훈련시키면 해킹과 혼표를 찾을 수 있어요. 개표장에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통일당에서는 저한테 참관인 교육 시키달라 해놓고는 오시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섭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번 4월 10일 선거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선거 부정이 됐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ROTC 65명이 투입됐는데 그 윤곽을 찾아냈습니다. 온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빨리 진행. 네, 사전투표 관련 법 위반입니다. 사전투표는요, 아까 제가 사전투표 용지 발급기 말씀드렸죠. 그거는 공직선거법 148조입니다. 요 사전투표는 공직선거법 158조입니다. 158조는 148조도 헌법 위반했지만 158조는 한 조문안의 헌법 위반을
3가지 정도 했습니다. 1항에서는 사전투표 기간과 날짜를 지정했습니다. 2항에서는 사전투표 하시는 분들 신분증 파일 보관하는 날짜를 규정했습니다. 3항에서는 사전투표 용지